안녕하세요. 엄마공부TV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둘 이야기는 저희 둘째 서울대에 입학한 아이 초등 입학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는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에게 정말 유치부 초, 중, 등, 고등까지 다 합쳐서 제일 통 크게 투자했던 것이 있는데 유치부를 놀이학교를 보냈습니다. 여기 보낸 이유는 원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식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유기농 식품 매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를 하시는 이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줬고 근거리에 있는 너무 먼 곳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체력 소모랑 지치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곳을 선택했고요. 놀이학교에서 저희 둘째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발표하기도 싫어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면 제 뒤에 숨었던 아이거든요. 쑥스러움이 많고. 그래서 저는 유치부 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습적인 거나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 제가 놀이학교 선생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린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자기 주장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까봐 저희 아이 발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잘 먹고 잘 놀다 오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걸 부탁드렸고 유치부 때는 특히 저희 아이의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썼습니다. 놀이학교 끝나고 나면 방과 후 활동으로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하나 시켰는데 생활체육. 요거는 또래 집단과의 이제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요거 하나 시켰고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바둑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7세에 저는 바둑학원에 넣었고 저희 아이가 이제 두뇌 회전도 하고 집중력도 키우고 이제 전략 세우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냈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재미있어 했고 굉장히 이때 집중력이 많이 키워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를 관찰하다 보니까 놀이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몰랐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 그래서 몇 주 진행이 동일하게 돼서 보니까 시간표에 영어 수업이 있는 날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언어에 관심이 없는 아이인데 원어민하고 하는 영어 수업이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는 특별하게 아무것도 영어는 시키지 않았었는데 전혀 다른 외모의 외국인 선생님이 와서 다른 나라의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저희 아이는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눈치를 채고 요령껏 뭐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할 때는 그 시간을 좀 피해서 보낸다거나 영어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정확하게 저희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아, 모국어도 아이가 언어 영역이 더뎠는데 같은 언어인 영어도 별반 관심이 없고 그리고 좀 이걸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그래서 일찍 시키지 말고 나중에 적게 영어는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아이가 교구라든지 퍼즐 맞추기라든지 또 가끔씩 가be 가지고 놀고 했을 때 보니까 수과학적으로는 아이가 빠르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신경 써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역시나 3학년 이상이 되니까 수과학적 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책 소개할 때 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드릴게요.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악기는 무엇을 했었나요? 물어보시는데 악기에 별로 아이가 관심이 없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에 학예 발표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했던 친구가 피아노를 너무 멋있게 잘 치는 거였어요. 저희 아이는 그때 다른 악기가 없어서 실로폰으로 같이 이중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가 피아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사실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급적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하고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이에를 제가 집에서 조금씩 가르쳤고요. 바이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박문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서 피아노를 시작했고 피아노 한 2년 정도 아이가 꾸준히 쳤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다루었던 악기는 없고요. 악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피아노를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아이들 발표회라는 걸 하셨습니다. 드디어 발표회 날이 됐습니다. 얼마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많은 관중들이 바라보는 데에서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해야 되는데 제 마음도 너무 떨릴 정도로 같이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치다가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끝까지 연주를 다 해줬는데 저는 너무 멋지다고 칭찬해줬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아이는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해서 그날로 피아노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도전한 피아노 연주회에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나 긴장되고 아이가 떨려서 다시는 이제 이런 무대에 서지 않고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 아이가 스스로 다짐했던 것 같고요. 엄마 나 이제 피아노 그만 치겠어요 해서 저는 정말 미련도 없이 아이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어머님들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악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어머님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도 많이 저에게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몇 명의 어머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일찍 피아노를 시켰고 너무 강조를 해서 억지로 다녔는데 지금 악보조차 볼 수 없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너무나 곤욕이었다. 피아노 치는 시간이. 그걸 호소하시는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아이가 동기부여가 없을 때 엄마가 계획을 하고 남들이 주변에서 피아노를 요때 시작하면 좋대 해서 시작시키는 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아이가 그 악기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생 연습한 시간이 아깝게 나중에 그 악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학원하고 과학학원 진짜 한 군데도 안 다녔냐 물어보시는데 저 정말 한 군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때 신경 썼던 부분에서 다시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아이였습니다. 초등 때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들 그룹으로 이제 축구 같이 친한 엄마들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축구대에 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돗자리 들고 갔는데 글쎄 저희 아이가 공을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뭘 하면 1등을 해야 되는 욕심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왜 공을 피해 다니냐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아이는 승부욕 있고 운동하는 거에 재능이 없구나. 이거를 억지로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축구도 과감하게 아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니까 주변 어머님들이 그룹을 묶어서 같이 하자. 연락이 와서 농구를 시작했고요. 그 농구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농구는 아이가 틈틈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특히나 에너지를 발산하고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한 가지 종목의 운동은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유일하게 한 거는 농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종목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해서 초등 때는 운동신경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대회에 나가면 정말 아이가 주장을 할 정도까지 승부욕이 생겼고 어느 순간 반 대표로 계주도 뛰고 아이가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 아이였나?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한 게 초등 고학년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땀 흘리고 에너지 발산하는 거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엉덩이 힘 붙이고 공부하고 체력 싸움일 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아이가 좋아하는 종목을 정해서 꾸준히 시켜주는 거 어머님이 계획이 아닌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글에 관심이 없고 언어에 관심이 없었는지 아이가 한글을 가르치려고 해도 도통 흡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에 급히 한글을 떼고 그리고 입학시켰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고요. 둘째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어하고 수학 유일하게 2과목 봤는데요. 저의 둘째가 속했던 그 학군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반에서 유일하게 국어 수학 100점 맞은 친구는 저희 아들밖에 없었다는 거 오늘 좀 자랑할게요. 그래서 한글 아이들 관심 없고 늦게 뗀다고 어머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급하니까 그때 빠른 속도로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 떼고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어머님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선 기초 오히려 탄탄하게 쌓아놓는 거 문자 인식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선배 엄마로서 꿀팁으로 꼭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요거는 유치부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나눠 드릴게요.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라든지 바둑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바둑 학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저희 둘째는 불안감이 높으면 좀 힘들어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슴인 거죠, 일명. 근데 원장 선생님은 너무 좋으셨는데 부원장님이 아이들에게 좀 무섭게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바둑을 하게 된 계기는 집중력도 키워주고 거기 가서 즐겁게 두뇌 회전도 하고 전략도 배우고 오라고 방과 후 활동으로 넣어준 것인데 불안했던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방문하는 선생님으로 바꿔서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유하고 좋으셨거든요. 느긋느긋하시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선생님하고 바둑을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다니기 싫다고 하거나 자꾸 가기 싫어한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아이의 말에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한 이후에 정말 타당한 이유라면은 그거는 바로 중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아이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 그리고 아이가 의견을 말했을 때 엄마가 존중해 줘야지만 아이가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잘 눈높이 맞춰서 공들여서 키워주시면 우리 아이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독서하고 초등학교 때 신경 썼던 부분, 중등 때 신경 썼던 부분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엄마